아 네. 뭐 이 인생에서 이런 거는 양념이죠. 양념이라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어 고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대항으로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운동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끼리 하는 무슨 운동 경기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족구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수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선수가. 예. 그러면은 응원을 막 그 실수했을 때 막 양념이라고 이 정도는 막 그런 식으로 응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WTI 세븐 님께서 "나와 주세요 원장님." 하셨고 윤희 님께서는 네 인사해 주시면서 "최영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몬수희 님께서는 네 아유 감사하네요. "잘생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예 산넘어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 주셨고 베제크 님께서도 네 인사해 주셨고 왜 배만 나와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담비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그죠?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예. 벌써 오늘이 이제 12월 22 일이니까요. 예 지금 10시 한 4 분이 쪼끔 지나고 있는데 22 일이니까 벌써 이번 주가 다 갔습니다. 네. 아 이번 주래. 이 올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제가. 예 12년 12 년이라 나 오늘 왜 이러지? 자막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정신이 없네요. 2025년 12월 29일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약간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에 맞는 색깔의 옷을 일부러 좀 입고 와 봤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옷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이 색깔의 이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색깔 톤을 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 아내는 이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 아니면 잘 못 입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동지군요. WTI 세븐 님께서는 "엄청 추운 날이네요. 마침 동지네요." 이렇게 하셨고 보니까 출근길에 보니까 영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날씨가 지금 영하 한 1-2도 예 정도여서 뭐 완연하 이제 근데 추운 게 당연한 거죠. 예. 한동안 되게 안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난화라는 거 확실히 느끼는 것 같기는 하죠. 물론 추운 날도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확실하게 안 춥죠. 그죠? 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예 클리어 캐스트 님께서도 "출근하면서 보기."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주하 80 님께서도 예 저와 피디 님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원수 님께서도 "팥죽 드셨어요?" 네 폿죽이라고 적으셨네요. 예 적으셨고 유니 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고요. 왜 배만 나와 님께서는 "원장님은 몸도 좋아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원장님만의 특별한 건강 관리법이 있으세요? 저는 5년 넘게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고도 비만인 상태인데 내년엔 제발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주제 건강 관리죠. 예. 건강 관리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신과 의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잖아요. 예. 정신과 의사지만 일단 의사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정신과 안에서도 이제 정신신체의학이라 그래서 예 그 다른 타과 질병들이랑 정신과의 연관성 같은 것들에 대한 걸 주로 세부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자분들, 암 경험자분들을 에 대한 게 제가 또 전공인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죠. 그래서 왜 배만나 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기억해 놨다가 좀 이따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이 님께서는 "내년에는 일 주일에 2번씩 방송해 주세요." 이거 엄청난 응원인 거죠. 엄청난 응원인 거죠. 예. 일 주일에 2번씩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비욘드랑 같이. 네. 그리고 오영든 님께서도 예 저와 김준호 감독님 그리고 홍영호 PD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방송 전에 인사드리려는데 글 다 쓰고 터치하려는 순간 방송 시작되면 다 날아가서 다시 인사드려요." 어머나!
오늘 동지네요. 예, 이제부터 밤이 짧아지네요. 밤이 긴 게 제 리듬과 맞는데 저도 그 색깔 좋아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아, 그쵸. 동지니까 이제부터 지금 오늘이 그러면은 밤 길이가 가장 긴 거고 이제부터 밤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겠죠. 네. 베제크님께서는 올겨울은 포근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천천히 살자님께서도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유희님께서는 얼마 전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컴퍼니 CEO를 대단하신데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뭔가 회사 이름만 들어봐도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컴퍼니라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2025년도가 태양의 활동이 많은 해라고 하셨어요. 콜로라도는 가을 날씨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양의 활동이 많은 해. 아, 이런 것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튼 2025년도도 이제 다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5년도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살았나 좀 되돌아보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아, 열심히 살긴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거 맞나? 약간 이런, 예, 약간 표현이 좀 모순되긴 합니다만, 열심히 산 건 맞는데 열심히 산 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차라리 한 해 마무리 같은 걸로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어차피 한 해 중에 제일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니까요. 한 해 마무리하는 느낌의 제목을 다음번에는 고민해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연말에 좀 좋은 소식이 많으면 좋겠는데 좀 어수선하죠. 네. 저도 요즘은 혹시라도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더 터지진 않았을까 막 염려하는 마음에 뉴스를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예계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네. 아, 정치는 아닙니다.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웃음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 그리고 하여튼 방송 연예계가 좀 어수선한 데다가 의료계도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을 다잡아 보고 그런 좀 시간을 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교만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여튼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과연 건강할까? 저는 과연 건강한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강해 보이시나요? 예. 딱히 뭐 제가 건강을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그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사견이자 저의 약간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저는 제 혈관에다가 뭘 집어넣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주사를 무서워하는 데다가 혈관 특히 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감기에 걸려도 진짜 무슨 고열이 아닌 이상 수액이란 거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목에다가 누군가가 파이프를 꽂고 음식물을 막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에, 우리 몸에 좋겠냐고요. 물론 수액이 그렇다는 거랑 뭐 100% 같다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혈관에다가 파이프를 꽂아놓고는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외부에 그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탈수가 심하고 먹지를 못하고 혹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사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 자체가 제한이 되니, 예, 제한이 되니 이제 뭐 혈관에다가 강제적으로라도 넣어야죠. 최근에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일단은 뭐 아미노산 관련된 이제 그 수액이죠. 예, 이거를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맞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예.
이거 수액을 맞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네, 또 이분이 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인지 기능 흔들리시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약이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뇌가 이렇게 민감할 때는 연약할 때는 우리 몸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뇌 기능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걸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맞으신 거죠. 근데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수액을 맞았다가 인지 기능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액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가 빠르다는 거에 대한 단점에 대한 건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곤하거나 예, 좀 컨디션 안 좋거나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뭐 이러면 수액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우리나라에서 수액 쓰는 거 보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액을 이렇게 쉽게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영양실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의료적으로 좀 특수한 환경이 좀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또 뭐 정신과 의사고 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저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아유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볼 건 봐야죠. 예. 이거를 그냥 건강하고 잘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예. 뭐 굳이 뭐 비급여로까지 해 가지고는 수액을 맞는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인 입장에서. 예. 의사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도 큰일이다 진짜. 저희 부모님이 또 걱정하시겠네요. 그만합시다 이것도. 여튼, 여튼 딴 걸로 좀 얘기가 샜네요. 딴 걸로 좀 얘기가 샜습니다. 여튼 그래서 건강 관리 딱히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건강 관리는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있죠. 운동은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운동을 꼬박꼬박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쓰는 방법은 운동을 예, 힘들지 않게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하고 책에서도 쓴 내용이라 운동을 저에게 운동을 강하게 시키는 운동 선생님들을 싫어합니다. 그걸 이미 압니다. 저에게 운동을 시켜주시는 이제 예를 들어 PT를 받거나 이럴 때, 예, PT를 받거나 이럴 때, 뭐 필라테스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예, 제가 운동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아니까 예, 기본적으로 운동을 힘들지 않게 시킵니다. 왜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운동은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예,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꾸준하게 해야 되는 영역은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문턱 자체가 낮아야 부담감이 적어야 우리는 그 꾸준함이라는 게 형성되고 즉 부담감이 적은 거죠. 저항감이 적은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잡고 공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설렁설렁 해야지 계속하죠. 예. 각 잡고 공부하잖아요. 그날은 열심히 공부했을지 모르죠. 예. 근데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쉬게 되잖아요. '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자.' 이러고 나면 한참 지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틈틈이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해야지 공부라는 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저는 종교 활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종교를 또 쳐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종교 활동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그냥 그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이게 꾸준하게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짝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교회 가기 싫죠. 종교 활동하기 싫어지죠. 왜냐면 부담스럽거든요. 예. 나는 그때 뭔가 절박했으니까 힘겹게 했는데 그 힘겨움의 강도가 저항감을 높이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문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영역,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역은 일단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편에 그러니까 그쪽 그런 식으로 운동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의 강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뭐 몸짱이 되거나 뭐 복근이 막 이렇게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운동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이 바쁘거나 요즘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어떤 운동 루틴이 살짝 지금 쪼끔 어긋나기는 했는데요. 어긋나기는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거라 다시금 루틴을 좀 조정하면 예 어긋난 운동 루틴도 다시 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찌 됐건 운동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꼽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식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먹는 뭐 사과 한 쪽 혹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뭘 제일 많이 하나요? 먹는 것보다 많이 자잖아요. 물론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네. 자잖아요. 계속 자잖아요, 애들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가 줄죠? 잠이 줄죠. 수장님께서는 스트레스 해소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착한 맛 예. 던지네스 통계 맞나요? 이게 띄어쓰기가 어디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하여튼 님께서 수면 맞추셨어요. 수면 맞죠. 베제크 님 잠 이렇게 맞추셨죠. 예. 풀문 님께서도 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저는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다만 저라고 뭐 항상 잘 자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잠 설치죠. 그리고 저도 생각이 많은 편이라 그런 날에는 무조건 뭐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자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아침 일정을 일찍 잡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지금 이 비온 뒤가 있습니다만 제 일주일의 어떤 생활 스케줄 중에 이 비온 뒤 아침 10시 일정이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 일정은 늦게 잡아요. 왜냐하면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려고.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잠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컨디션 뭐 그 전날 커피를 많이 마셨든 혹은 생각이 너무 많든. 예. 그래서 늦게 자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저는 좀 부담이 적은 게 저 스스로 아침에 어차피 좀 늦잠을 자면 되니까. 예. 물론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아침잠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늦게까지 잡니다. 거의 늦게 일어날 때는 뭐 9시 넘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좀 일찍 자는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잠에 대한 부분은 좀 충분히 자려고 하는 게 저는 아침잠을 좀 일부러 챙겨서 자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야 뭐 너는 뭐 네 스케줄 네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아침에 스케줄 잡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아침잠이라는 게 수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너무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뭐랄까요? 강박적인 타임테이블? 예. 이거를 쪼끔은 유동성이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탄력근무제 이 출퇴근 시간을 쪼끔 개인마다 시간을 좀 둘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육아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침 일찍 자고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혹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항상 아침 일찍 무조건 다 일어나서 아침 8시 까지 9시 까지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예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건 잠에 있어서 가장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 잠에 대한 강박이거든요. '오늘 못 자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잘 때 시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시계를 딱 봐버리면 '아 나 지금 시간까지 잠이 안 온다고? 아 나 지금 시간에 깼다고?' 이걸 생각하는 순간 잠에 대한 강박이 우리 머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어요. '자 못 자면 어떡하지? 아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린 못 자거든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못 자요. 예. 근데 잠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저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그 비법 같은 거죠. 아침잠을 잔다는 건. 그러니까 즉 밤에 못 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못 자도 내가 내일 좀 늦잠 자지 뭐. 예. 그래도 뭐 잠자는 시간이 한 6-7 시간은 충분하겠네. 이게 잠에 대한 강박에 대한 생각을 좀 줄여줘요. 음. 즉 아침에 뭐 가급적이면 뭐 8시, 8시 반 이때쯤 일어나려고 하죠.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예. 알람도 그렇게 맞춰 놔요. 예. 하지만 자다가 잠이 안 온다거나 뭐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자다가 중간에 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못 자면 어떡하지? 나 내일 피곤할 텐데.' 이 불안이 들 때 '아이 뭐 안 되면 내일 좀 늦잠 자지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나면 그러면 잠자는 게 오히려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에 대한 강박은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아침잠을 주무시기 힘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주말에 몰아자지 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잠을 부채처럼 쌓아 놨다가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그 시간이 생길 때 몰아잘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리듬 같은 거거든요. 예.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못 잤다 그러면 물론 내일은 피곤하겠죠. 하지만 내일 밤에는 잘 잘 가능성이 높아요. 음. 혹은 일 때문에 계속 잠이 좀 모자란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말이 되면 그걸 몰아잘 수 있거든요. 즉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그때 좀 몰아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자면 나 엄청 힘들 텐데.'가 아니라 '그래 뭐 오늘 못 자면 내일은 푹 자겠지. 안 되면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휴일이 있으니까 24일 날 밤에 그냥 그다음 날까지 그냥 푹 몰아자자.' 이렇게 쪼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잠을 자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잠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면제의 유혹에 더 빠지죠.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안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잠이 안 오네. 나 내일 피곤할 텐데. 내일 아침에 일정 뭐 있는데.' 근데 저기 파우치 안에 약이 있어요. 서랍 안에 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먹자.' 그렇게 먹다 보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못 자도 된다. 그래도 오늘 못 자면 내일은 자겠지. 아니면 주말이라도 몰아 자겠지.' 이런 여유를 좀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을 먹고 자는 것과 내가 오늘 못 자지만 나중에 몰아자는 것과 뭐가 더 수면의 질이 좋으냐? 네. 몰아자는 게 수면의 질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약을 먹고 자는 거는 얕은 잠을 자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뇌가 잠을 필요로 하는 게 소위 말해서 4단계 수면. 예.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림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깊은 잠의 중요성이고 렘 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재정리해 줘요. 마치 컴퓨터에서 디스크 하드를 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게 렘 수면의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렘 수면을 잘 취하는 경우에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더 도움이 되고 깊은 잠을 자는 경우에는 우리 뇌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아밀로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들이 좀 예방되는 측면이 관리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이란 게 중요한데 이 모든 수면의 중요성은 대부분 깊은 잠에서 나옵니다. 4단계 수면 당연히 깊은 잠이고 렘 수면도 당연히 깊은 잠에서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얼마만큼 깊은 잠을 잘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때는 얕은 잠을 자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잠을 잤다 하더라도 내 기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뇌의 효과적인 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오늘은 못 자더라도 그 밀린 잠을 좀 깊은 잠을 다음날 자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수면의 양상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불규칙적인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못 자는 걸 자는 식의 패턴을 좀 가지고 여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패턴은 적응성으로 가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수면 자체가 좀 불규칙하더라도 내가 수면에 대한 강박을 줄이게 되면 수면 패턴은 다시금 일정하게끔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멜라토닌 정도는 써줘도 좋죠. 물론 의학용 멜라토닌도 따로 있으니까 효과는 그게 물론 좋습니다만 뭐 영양제 멜라토닌도 뭐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목이 쉬려 그러네. 목 관리를 제가 잘 못해요. 그죠? 천천히 살자님께서는 제 피부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솔직히 이런 것 괜찮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마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마주름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서 이마에 그거는 조금씩 합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심지어 세수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니 뭐 그래서 화면빨이죠. 피부가 좋은 건 아마 화면빨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유인님께서는 미국은 항암, 암 환자분들 치료할 때만 수액 치료 받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오늘도 출근 중님께서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좀 시끌시끌하네요.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저희 어디서 띄어쓰기 하는지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다니는 내과에서는 저에게는 밥 잘 먹는다고 링게를 안 주더군요. 맞죠. 풀무님께서는 운동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3년째 헬스 주 3회 가고 있는데 갈 때는 괴로워도 하고 나오면 오늘도 해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걸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중간에 조금 뭐 이렇게 삐걱거린다 할 때는 운동의 강도를 좀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예. 유인님께서는 저는 52년 만에 제게 맞는 운동을 찾았습니다. 필라테스 좋습니다. 재활 운동하는 곳에서 일주일 2번은 괜찮다고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필라테스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쟁 때문에 다치신 분들을 위한 재활 치료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저도 예전에 허리가 되게 안 좋았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HK3876님께서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혹시라도 의사분들 중에서 듣기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WTI님께서는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면 못하니까, 그냥 절차 생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그죠? 우리는 좀 쉽게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래야지 좀 덜, 그러니까 꾸준함이 생긴다는 거죠. 주화80님께서는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느슨하고 허당인 면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완벽주의자가 아닌, 그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 순간순간 쉽게 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볼까요? 베제크님께서는 겨울에 너무 많이 자고 있어요. 낮잠 포함 10시간쯤 자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특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겨울 되면 좀 더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뭐 우리가 겨울잠 자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영향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한너머님께서 네 CA19-9 수치가 높아서 CT 찍고 결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요 하셨는데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암과 관련된 지표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건강검진을 한다는 건 병이 있는 걸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이렇게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내가 대처하면 됩니다.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미리 고민해 봤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암도 노화의 일종이라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걸 쪼끔은 생각하는 측면만 가져가시고요. 그 외에는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구체적인 그 무언가가 나왔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 식사겠죠? 네.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잠, 두 번째 먹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도 먹는 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라 그러죠. 그 주사제. 다이어트용 주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다 긍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살이 또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은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다이어트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연구 논문들이 대부분 다 좋게 나와요. 그 이유는 비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해악성 때문인 거죠. 우리가 비만할 때 우리가 과체중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게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이런 기타 등등등의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이건 암을 다 포함합니다. 암을 다 포함해서 만성 질환과 급성기 질환에도 대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사형 식욕 억제제가 건강에 있어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기로는 그런 약을 안 쓰고 우리 스스로의 관리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것도 또 어떤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으면 참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먹어요. 정말 간단하게 먹거나 스킵하는 경우도 많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대신에 저녁을 좀 충분히 먹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저녁을 굶거나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를 의학적으로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사가 잠을 잘 때는 아무래도 저장을 하는 쪽으로 대사가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녁을 굶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괴로워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꾸 뭐 먹을 거 찾게 되고 그러다가 야식 먹게 되면 다이어트 포기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침, 점심을 좀 적게 먹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좀 참기가 수월하거든요. 이게 저녁을 굶고 저녁을 적게 먹고 다음날 아침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루 일과가 바뀌잖아요. 근데 아침, 점심을 좀 적게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참아내는 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보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참는 게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든 걸 뒤에 놔두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힘든 건 먼저 해야 돼요. 쉬운 걸 뒤에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 점심을 좀 적게 먹고 저녁을 좀 충분히 먹는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하루 총 열량이 좀 적어지는 측면이 있죠. 물론 저녁을 먹는 게 대사에 좀 대사를 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다이어트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루에 총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는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뭐 저녁을 폭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저녁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냥 먹는 게 수면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점심을 좀 적절하게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운동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식단 관리는 쪼끔 하는 편이고요. 약에 있어서 약에 있어서 영양제는 비운 뒤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영양제는 안 먹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달맞이꽃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있어요. 그건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 때문에 그거는 먹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거 외에 영양제는 딱히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 누가 주면은 먹을 때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과음을 해야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이러면은 좀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 예 혹은 영양 불균형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느낀다거나 할 때는 먹을 때가 있지만 그거 외에는 딱히 저는 영양제는 그냥 안 챙겨 먹고 식사를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챙겨 먹으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영양제에 있어서는 의사들마다도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양제가 무조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영양제는 따로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약을 챙겨 먹는 게 있다면 너무 TMI이긴 합니다만 고혈압 약은 챙겨 먹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고혈압 약 1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경동맥 있죠?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경동맥 혈관에 어느 정도 이제 혈관 벽이 두꺼워졌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그 혈관의 두께가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에 일정 부분 비례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은 검사를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경동맥 초음파로 이제 지표를 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두꺼워져 있기는 해요, 한쪽이. 그러다 보니 이 혈관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인즉슨 이게 계속 두꺼워지면 결국엔 막힌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면은 이 혈관을 두꺼워질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켜 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콜레스테롤은 높지는 않고 당뇨도 높지가 않은데 혈압은 있어요. 혈압은 뭐 이건 제 성격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긴장하는 타입이라 혈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느껴져서 혈압약은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얘네들은 계속 두꺼워질 거니까. 예. 그래서 혈압은 계속 먹는 편이고 혈압약은 챙겨 먹고요. 만약에 제가 검사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 그러면은 아마 콜레스테롤 약도 먹었을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 혈관과 관련된 영역은 이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혈관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된 만성 질환을 조절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물론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혈관 관리를 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 계열의 약은 먹으면서 뭐 식단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된 지표가 좋아진다면 그때 약을 서서히 끊는 방향으로도 시도할 수는 있겠죠.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약을 먹지 않고 건강부터 먼저 챙겨 가지고 내 이 혈압이랑 혈당이랑 고지혈증을 나 스스로 먼저 낮추겠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막상 성공 가능성도 좀 떨어지거니와 예. 실패했을 때 그 사이 동안에는 계속 우리 혈관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약들은 꼭 챙겨 드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과하게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만 놓치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네. 국가에서 권고하는 그 뭐 대장암은 몇 년에 한 번 몇 세에 언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죠. 그리고 위내시경 뭐 기타 등등등의 검사들은 적어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는 맞춰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 바쁘다거나 혹은 뭐 불편하다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건강검진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안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건강 검진들 중에서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많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건강 검진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쁠 거는 없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건강 관리 이야기만 해도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근데. 제가 막 이야기를 더 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막 모자른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다 하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 주제 몇 번 더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계속 여러분들께서도 뭐 주아80 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한 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약하게 약한 거라도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이 이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서적인 부분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예 세상 풍파들을 거치니까 이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한참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보면은 정서적으로 되게 건강하시면서 안정감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약간 요동쳐도 예 어르신들은 '아 내가 뭐 이때까지 다 겪어봐 왔는데 그래도 흘러가더라.' 이런 여유감을 쭉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예. 우리가 당장 더 옛날로 넘어가 버리면 더 그랬을 거고요. 즉 어르신들의 그 삶의 여유, 관록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어른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이래요. 세상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다이나믹하지 않았어요. 좀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그 경험과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큰 격차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어르신들도 좀 여유가 있고 어르신들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쭉 길게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인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그 경험에 대한 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일정 부분은 조언도 찾게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빠른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당장 뭐 키오스크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 뭐 이제 AI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불안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불안이 높고 어른들은 오히려 그 불안에 대한 그 내성이 좋으셨는데 지금은 뭐 물론 젊은 친구들 여전히 불안이 높지만 어르신들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특히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뭐 100세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나이가 들수록 그 타격감을 더 이렇게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더 필요한 부분에서 예전보다 정신건강에 대한 측면에서 강화됐다?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정신건강이란 뭐 그냥 뭐 어른이라면 당연히 일정 부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정신건강적으로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다 이러면은 그걸 다소 흠으로 보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건 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포함.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노화니까. 그거는 이제는 그냥 기본값이다. 그러면은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신체 건강에 대한 측면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관리하려는 데 있어서의 노력도 예,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없듯이 예.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마음의 불안이나 뭐 우울이나 불면이나 혹은 뭐 더 들면 인지 기능적으로 흔들리는 거나 이런 거 자체를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인병? 현대병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대한 문턱, 정신과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거를 예 뭐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낮추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약하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의 세상이 너무 빨라요. 이건 뭐 젊은 사람들도 쫓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해요. 건강관리 이야기는 나중에 날 잡아서 더 해 볼까 봐요. 이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비법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네요. 주아80님께서는 어제 뉴스 보니까 마운자로 위고비 때문에 헬스장이 매출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일한 태도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마운자로 위고비를 쓰신다 하더라도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근력하고 예. 우리 근력하고 운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근손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육량은 무조건 줍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마운자로 위고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줄어요. 근데 내가 마운자로 위고비를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진짜 뭐 뭐 큰 걸 놓치는 격이 돼 버립니다. 정말.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운자로 위고비 뭐 저는 나쁜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약간의 그 쪼끔이라도 뭐 약간의 저체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그게 뭐 미용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마운자로 위고비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유혹은 지금 뭐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예.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측면입니다만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뭐 나도 못 쓸 거 뭐 있겠어요. 저 그냥 나의 그냥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쪼끔 더 빼기 위해서 뭐 적정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운자로 위고비를 사용하신다면 예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적정 체중 이하인데 마운자로 위고비를 쓰는데 운동을 안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건강에 무조건 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운동이라도 하신다면, 근육이라도 유지하신다면, 예. 그렇다면 뭐 음 보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정 잊혀진 님께서는 정신과 약 6알, 수면제 1.5알, 안정제 2알 먹고 자면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그러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약을 더 먹어요 하셨는데 이거 약으로 도망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막 퍼마시듯이 예. 내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약으로 도망가는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비유를 드리면 이런 거죠. 타조가 예. 에 포식자, 공격자가 나타나면은 모래 안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눈앞에 없으면은 사라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예 그래도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는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눈을 감고 있는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약으로 도망가는 건 내가 그 문제를 눈을 감고는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거를 쪼끔 네 고려하시면서 약을 그래도 쪼끔 줄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그래도 건강 이야기를 음 건강 이야기 예 하는 거 좋네요. 네. 담비 님께서는 "건강 관리 주제는 늘 흥미롭습니다." 아마 건강 관리에 대한 생각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쪼끔씩 다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정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답은 있습니다만 예.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 융통성이 있고 사람들마다의 자기만의 방식이 있죠. 예. 그리고 나한테 맞다 그래 가지고 타인한테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뭐 무조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맞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 나름대로의 의학적인 지식, 의사로서의 지식으로는 예. 그래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달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건강 비법도 있으시겠죠. 예. 다음번에는 뭐 유사한 주제를 한번 가져와서 예 구독자 분들은 어떤 건강 관리 비법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예 거기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이나 의견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봤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뭔가 이렇게 두서없는데 두서없는데 저희 특성이기도 하고 저희 특성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좀 저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써야죠, 써야죠. 연말입니다. 연말 특히나 더 어수선할수록 좀 이렇게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내 주변도 좀 돌아보고 예 그러면서 내 건강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한 해에 그래도 내가 의미 있었던 삶의 영역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다.' 예 스스로도 좀 이렇게 다독이고 응원하고 그렇게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한 주 시작인데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예 한 해 가장 마지막 주 예 어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